자, 최종 모의, 자, 오늘은 이제 최종 모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은 있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스타일이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중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 거. 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중 뭐예요? 각하사유가 아닌 거. 다음 중 뭐예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다 이런 유형입니다. 뭐, 등기가 가능한 거 해서,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하여튼 뭐예요? 기본적으로 12문제 중에서, 하여튼 한 문제 정도는 뭐예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익히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였냐면,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저소지. 자, 뭐만 해? 자기 지분만 해. 자기 지분만 해, 뭐 없다? 보상 없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이전등기. 자기 지분만 해, 보존등기가 상속등기 안 된다. 보자 그랬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공유지분 나오죠?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 해, 자기 일부 지분만 해, 보존등기, 상속등기 안 되니까. 자, 등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권 자체가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뭐가 안 돼요?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자, 만약에 그 소유권, 이 저당권이라는 글자가 세 글자죠? 이 저당권의 이 목적이 되는 게 뭐예요? 세 글자니까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 이 세 개가 있다는 게.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을구에 주등기를 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어디? 이 지상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는 게 왜? 아, 봄을 맞이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돈이 없다는 게 묘목대금. 왜? 남의 땅에 뭐예요?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그 수목을 져야 해서 이제 땅을 빌렸으니까. 그러면 이 을이 뭐예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병이란 사람이 이 등기 아래 돈 빌려주고 1-1번 뭐예요?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자, 2번 기본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 물론 이제 소유권 당연하고 이것은 저당권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물권을 딱 5가지만 생각합니다. 소유권, 주된 권리, 지상권, 주된 권리. 그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자, 지상권도 그러니까 소유권과 지상권, 주된 권리. 지역권은 소유권에 붙어 있죠. 그다음에 전세권하고 이제 자, 그다음에 저당권 있다, 저당권.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자, 이 주된 권리는 딱 2가지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은 뭐예요? 절대 이전등기 안 되니까. 자, 이 지역권 빼는 거 다 뭐가 가능해, 이거? 이전등기 가능하죠? 그럼 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3가지란 이게 저당권. 지상권의 전세권 가능하고, 농지 전세권 안 되죠? 4번이다. 자, 근데 전산처리에 의한 전자신청 얘기 나옵니다. 그 전자신청 얘기 나오는데, 자, 지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한 4년간은 매년 나왔어요. 요즘 좀 뜸한데,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이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내가 방문 신청해서 하든가, 뭐 하든가, 전자 신청 방법을 이용하든가, 이 2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줄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건, 자, 줄기차게 좀 받으면서 이해해 두자는 게. 그래서 여기, 전자 신청할 수 있는 등기용은 일정한 제한이 있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하는 자연인과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가능하죠. 근데 절대 뭐예요? 외국인도 가능한데 우리가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종중이라든가 문중 있죠. 네, 교회 사차 이 종중들은 전자신청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3번 전자신청의 경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1번이나 2번 자 2번 중에 뭐예요? 피법인. 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 3번은 전자적으로 자 자동적으로 생성되니까 볼 거 없고. 그다음에 4번이 중요하죠. 이제 그게 이제 틀린 사원인데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있죠. 그러니까 전자 신청은 일반적인 방문 신청은 누가 그 임의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임의 대리인도 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도 가능한데 절대 뭐예요? 이 전자 신청은 이 법정 대리인도 안 돼요.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5번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뭐예요?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고 자, 왜? 바쁘니까 또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등기 각하사유가 될 수 없는 거 이것도 이제 1번과 뭐예요? 1번과 유사 문제입니다. 1번과 유사 문제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될 수 없는 거 그랬을 때 일단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는 1위는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는 1위 있죠?
공유자 전원명의 본등기를 뭐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왜 그러냐면,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갑을병 세 사람이 3분의 1 공유지분 갖고 있죠? 받아 매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대장을 만들어 놓고 보존등기 해야지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 혹시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딴 사람이 할지 모르니까,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갑이란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남을 위해서 하진 못해요. 그 다음에 농지전세권 안 된다 그랬죠? 농지전세권 하도 들어보니까 외우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냥 자다 일어나도 뭐예요? 농지전세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물어봐요. 농지의 저당권은 되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머릿속에 기억만 합니다.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만 했다가 이제 합니다. 기억만 했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농지의 전세권 당연히 각하사유가 됐고, 그다음에 신청서의 필요를 계산 기재하지 않았죠? 그건 각하사유입니다. 근데 여기 상속인의 신청에서 신청서와 등기부상의 의무자 표시가 부하지 않을 때는 이건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을 맺고 갑이 만약에 사망했다 치자는 얘기예요. 병이라고 하는 상속인 자식 있죠? 그럼 이게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1번에서 갑이란 얘기야. 이분 돌아가셨죠? 사망했다니까. 그럼 등기할 때 신청서에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는, 자, 사망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보게 되면 살아있는 뭐예요? 의무자는 살아있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유효하니까. 근데 권리자는 을이죠? 이게 우리가 포괄승계인의 자, 이게 포괄승계인의 신청 아니면 상속인의 등기 신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등기 을 앞으로 해주죠? 그러면 뭐예요? 이전등기 신청서에 이 의무자 병이고 등기부는 갑이죠? 일치하지 않죠? 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뒤에다 뭘 첨부하라는 게 이거. 가족관계 자 등록부를 첨부하면 등기관은 받겠다는 얘기예요. 각하사유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유용자가 생존 중에 유언자가 죽어야 되지 생존 중에 뭐 이거 당연히 가등기 있을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4번 문제 대장정보 기타 표시에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내용도 틀린 거라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의 뜻은 이 얘기입니다. 대장정보를 등기할 때 첨부할 것은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이제 바꾸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멸시등기 얘기해 멸시등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예요? 보존등기 1번에 보존등기 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이전등기 할 때. 3번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 첨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4번은 당연히 전자인청의 경우는 뭐예요? 어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서 자 소지대장과 전축물대장 정보 등의 공유센터 있죠? 연계해서 수신하면 되는데 그 5번에 멸시등기할 때 있죠? 그것도 내야 된다는 게 원칙은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대장정보 기타 부동산 표시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첨부하는 뭐예요? 등기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이해해 두시고 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대장 첨부한다 이렇게 보자는 게. 그 다음에 5번 문제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자 증명정보에 대한 사항도 틀린 거 있죠?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것도 자 그렇게 자 일단 뭐예요? 주소증명서면에서 이제 자 혹시라도 이제 요즘 법이 개정돼서 알 사항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예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뭐 할 때만 소유권 연등기 할 때만 요 때만 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자,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는 이제 뭐예요? 이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만 제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어디에 등기부상의 명의로 올라가죠? 이렇게 새로 이게 명의가 올라가면 이 사람이 뭐예요? 허무인인가? 진정한 명의 될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 주소를 뭐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주소 증명서는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등기부상 새로이 뭐예요? 새로이 뭐 한 사람? 등기 명인이 되는 자 있죠? 이 사람은 꼭 뭐예요? 주소 증명서 냅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예외가 뭐냐면 자 새로이 명의 되지 않고 누가 자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도 내 이거 등기 의무자도 내. 왜냐면 자 아파트 가진 사람이 기준 6월을 기준해서 이 재산세 내는 게 매수자만 내는 게 아니라 매도인도 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등기부의 새로이 명의 되는 자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주소증명서 제공한다 써 있죠? 그 1번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전자신청일 때 아까 어디서 그 4번 문제에서 뭐예요? 뭐 하듯이 4번 문제 4번하고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담보권과 용의물권 설정 등기, 각종 권리 이전 등기 자 일 때 하여튼 뭐예요? 자 여기 이전 등기 하니까
설정 등기하니까 새로운 뭐예요? 권리자 됐죠? 내란 이게. 근데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할 때는 주소 증명서 제공한다는데 그게 이제 틀린 사항이다. 왜? 명의자가 표시한 것은 명의자가 뭐 주소가 바뀌는 거지 새로운 명의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 게. 그래서 5번 판결, 경매, 공매 처분 등에서 권리자만을 신청하거나 촉탁이 할 때는 뭐예요? 권리자 주소 증명을 내면 돼요. 자, 예외 뭐라 했어요, 이거? 이전 등기할 때는 공동일 때는 의무자 것도 내는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칙은 누구 거라고? 거기다 5번 옆에 써놓으세요. 등기 원칙, 등기 권리자만. 자,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거, 등기 권리자만. 예외 무슨 등기할 때만? 이전 등기할 때만 이제 보시고 자, 5번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법이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거니까 재작년에 개정된 거니까 작년에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한번 이제 받으자는 게. 그 다음에 6번 문제 등기필 정보 얘기인데, 자, 중요해요. 왜? 이제 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옛날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 아니면 특히 인감유명이 중요한데, 등기필 정보도 이제 봐달라 그랬지. 자, 그러면 타다하지 않는 걸 했어요. 타다하지 않는 거.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내느냐, 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필 자, 정보는 이렇게 뭐예요? 권리자가 되면서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 이제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가 되면 내라는 얘기예요. 그 정보를 제공하라. 어디에? 그 신청서 뒷면에 중간 부분에 부동산 고유번호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1년 번호라든가 아니면 비밀번호 있죠? 그런 걸 쓰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등기 의무자인 현재 등기 명인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로서 자, 그 등기 권리 취득의 등기를 받은 등기 완료 증명서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등기부 정보를 한다는 얘기. 이걸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를 이제 제공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거기 2번 등기 신청 정보는, 신청 정보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써있죠?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2008년 5월 이후에는 등기 완료 후 등기필 청구 및 완료 통지서를 등기필 대신에 교부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답으로 나올 거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4번이 답이다는 게 왜? 포괄 이중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필 중 제공하지 않지만 특정 이중을 제공한다는데 포괄이든 특정이든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공동 신청이에요. 자, 무슨 자 들어가면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뭐라고 이건 공동이니까. 뭐 얘기 나오면 등기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정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니까 무조건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건 무조건 낸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증. 네, 뭐예요? 사인증여. 사인증여요. 그러면 아니면 또 뭐예요? 권리변경 등기. 권리변경 등기가 뭔데? 전세권의 변경 등기, 저당권의 변경 등기. 그죠? 그래서 자, 전세금을 증액, 감액,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 감액할 때는 자, 두 사람이 재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의무자가 당연히 있다는 의무자가. 그 다음에, 자, 이 포괄 승계인 있죠? 포괄 승계인의 상속인에 한 등기 신청. 자, 포괄 승계 등기 신청 있죠? 이게 다 공동이다. 공동이면 의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라는 얘기. 근데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일 때는 뭐예요? 단독일 때는 내지 않겠죠? 단독일 때는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다? 보존 등기, 보상부 뭐예요? 명판관입니다. 명판관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권리자가 판결일 때 관공서는 낼 필요가 없다. 관공서. 왜? 신뢰성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예외가 있는데 단독일 때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뭐라고? 이거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아무리 뭐예요? 단독이라 하더라도 의무자니까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뭐라고? 승무는 제공하나 보상부 명판관은 안 된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등기필 정보가 뭐가 됐어요? 몇이 됐어요? 절대 몇이 됐으면 절대 다시 안 만들어줍니다. 재교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1991년에 삭제됐습니다. 뭐 보증서 제도 같은 것도 없어요. 왜? 보증서. 자,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옆집이든 단독집에 살고 있는데 뭐예요? 양쪽 집이 있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보증서 제도 이런 거 없어졌다는 게 오로지 몇이 됐으면 세 가지뿐이 없다는 거. 자,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자, 등기 의무자 본인이 직접 출소하든가. 근데 이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미성년자라면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법정 대리인 있죠? 이 법정 대리인이 직접 모여서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뭐예요? 자, 자기 신분증 제시하고 뭘 작성하든가 확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집정보에서 출석을 했어. 출석해서. 자, 그 다음에 변호사 뭐예요?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누구다니까? 변호사, 법무사다, 변호사죠? 그러면, 자, 이 법무사 사무실 가죠? 얘기합니다. 등기별 정보 없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틀립니다. 5만원, 뭐예요? 또 10만원, 15만원, 어딘 6만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3만원 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예요? 3만원짜리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있는 지역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변호사 법무사 할 때 뭐 확인 정보 받습니다. 돈 주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누가 하네, 이거? 변호사하고, 이 법무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그냥 일반 대리인이라면. 자,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자, 우리가, 등기필 정보가 뭐 했을 때? 멸실했을 때, 그 얘기다. 멸실했을 때. 그럼, 변호사, 변호사가 아니라면 뭐예요? 공증부본 있죠? 공증부본을 뭐예요? 자, 한 통을 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석을 뭐하라? 조사하라.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뭘 따라하면? 일단,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기본 개념이니까, 공동으로 등기하는 거, 대표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증 이런 것 같은 거, 사인증 이런 것들은 이전 등기할 때 공동이니까. 의무자 있죠? 근데 만약에 단독일 때면 뭐예요? 자, 승무는 내나, 따라해보세요.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과는 제공하지 않는다. 자, 멸실했을 땐, 따라해보세요. 멸실했을 때는 증인석을 조사하라. 다시, 증인석을 조사하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 4번에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무조건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참고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자, 뭐라고 이거? 등기필 정보 신청서 뒷면에, 고유번호하고 의무자 성명하고 일련번호, 비밀번호 기재한다. 어디 갖고 있던 거, 본인이 갖고 있던 거 있죠? 그 등기필 정보에서 보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이제, 자, 답이고. 그 다음에, 자, 7번은 뭐예요? 이전 등기 얘기죠? 이전 등기. 옳지 않은 걸 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전 등기니까, 뭐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전 중요하니까, 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잘 보라니까. 옳지 않은 걸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고 공유를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취득이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 형식을 하는 거예요. 왜? 원취득에서 기존 권리를 기존 등기부를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면 그 틈새 시장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막 지분 쪽 얘기한다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나타나니까 그냥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성질은 뭐지만 원취득이지만 뭐한다?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부동산 특정 일부 이전 등기는 일물 일권주의 내지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자, 이거 요새 1등기 용지란 말 안 쓰니까 1등기 기록이라고 이제 바꾸시면 돼요. 자,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누가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 무슨 계약을? 을이 갑한테 얘기해요. 네 땅에 한 반만 사고 싶다는 게 반만. 그러면 절대 절대.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땅을 팔아야 되냐면 자식이 여기서 취업이 안 되니까 뭐라 얘기해요? 그 아버지 자, 유학 좀 보내달라니까. 아니 연수 좀 보내달라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 급진이 잘못이겠다 얘기해요. 절대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팔면 안 됩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아들은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근데 또 결혼하면 또 그 며느리 보게 되는데 며느리가 며느리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팔지 말고 반만 팔아라 반만. 그러면 이제 종전 토지대장에 자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지번이 100이었고 면적이 500이었습니다. 그럼 토지를 분할하면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땅이 두 개로 되죠? 근데 여기 25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새로운 땅에 대해서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지번이 100의 1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25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대장이 새로 만들어졌죠? 소유권은 누구냐 하는 게 갑이냐 을이냐 하게 되면 절대 어디 가니까 학원 가면 을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절대. 왜? 을로 바뀌는 것은 등기해야지 바뀌는 거지. 물권 변동을 등기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갑이 이제 갑이 대장이 만들었으면 이게 이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을한테.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가 뭐예요? 분필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100의 1이라고 하는 그 땅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절대 일부전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유증해한 등기 신청은 상속 등기에 맞춰로 단독이다. 그러는데 절대 계속 외웁니다. 뭐라고? 여기 이제, 여기 했죠, 지금. 무슨 등기?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 공증. 하여튼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 다 뭐예요? 공동입장입니다. 그게 답이고.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 신청할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날이나 상속인 전원 인감령 첨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남겨진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갑이 사망하시고 뭐 했으면, 가라고 나라고 하는 다라고 하는 라 이런 부동산을 남겼으면 그 A, B, C 세 아들이 뭐예요? 협의를 해서 큰아들 갑이 뭐예요? 그 A가 가하고 나라는 부동산을 A가 갖겠다 도장 찍고 다라는 부동산을 뭐예요? B가 한다 도장 찍고 라라는 부동산 C가 이렇게 도장 찍었으면 여기 인감용 내라 그 얘기입니다. 4번 율차 그 다음에 자 8번 다음 기술 중 뭐하지 않은 건 이거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채권 양도 또는 뭐예요?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연등기 할 경우에 신청서의 양도 대변제 목적 채권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 일부로 보죠? 특히 5개 이상일 때는 이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임차권의 설정 자 그 전대일 때 여러분 이제 그 민법 시간에 배우시지만 지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니까 임의적 사항입니다. 근데 임차는 임차 차임. 임차 거꾸로 하면 차임이죠? 차임은 필요사항입니다. 당연히 적어야 되고. 그다음 자, 4번 임대인의 설정 등기 원인의 임차권의 양도나 임대인의 전대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써 있고. 자, 요 8번 같은 문제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내용이나 보고 가자니까. 그 넘겨보시면 5번이 이제 왜 답이냐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을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뭐이고 자 동의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채권을 이전할 때는 자 동의서를 승낙서나 판결서를 내야지만이 그 대항력이 생깁니다. 채권은. 근데 자 어디에 그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을 뭐예요? 자 뭐 하게 되면 자 뜻이 등기가 돼 있을 때는 뭐 굳이 동의서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자 이렇게 가불명이 있을 때 명 있죠? 그러면 야,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 임차인이 이제 뭐예요?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됐죠?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존속기간 끝나면 뭐예요? 나한테 뭐예요? 돈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돈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맺지 않았잖아, 집주인하고는. 임대인하고는.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 병은 그 임대인의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 등기부에 뭐 했으니까, 동의의 뜻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굳이 뭐예요? 그 동의서, 이 등기 신청할 때, 임차권의 이전 등기 할 때, 굳이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동의서를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5번이다. 자, 거기 9번 문제 중요하죠? 집합건물 중요합니다. 9번하고 10번 집합건물인데. 하여튼 뭐 집합건물은 매년 나온다 싶다. 이렇게 자, 이해해 주시고,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합건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할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집합건물은 구조상 뭐예요? 이용상. 자,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 있죠? 독립성. 이 독립성을 갖추면, 자, 구분 건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그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을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일반 건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1동 건물 전부에 뭘 준다 그랬어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거 이제 보자. 그래서 1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1동 뭐예요? 건물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전유부분 뭐예요?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다? 을구가 있다. 이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이 등기부 자, 형태를 살펴보면 1동 건물 표제부는 상하단 나눠서 1동 건물 표시하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뭐예요? 무슨 표시? 토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뭐예요? 전유 부분 101호, 102호 뭐예요? 이렇게 201호, 202호 전유 부분 표시하고.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뭐예요? 무슨 표시한다? 대지권 뭐예요? 표시 등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2개를 붙여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표제부에 무슨 등기 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 하게 되면 어디에 이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표제부 갑굴구에 쓰면 이 해당구 갑굴구에 자 무슨 식으로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뜻에 등기한다 했죠? 뜻. 이건 사항란이다. 이건 표제부고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요 전유 부분에 자 규약상 공용 부분 표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 위에 일동 건물 내부에 이런 식으로 일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자, 이 101호를 뭐예요? 뭐로 두자니 이게 101호를 자, 경로당 아니 뭐예요? 관리사무실로 투자하게 되면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 표제부 갖고 있고 있죠? 그러면 이 101호를 뭐예요? 규약을 설정했다 하면 팔아먹지 말게 뭘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있고 두지 말자. 표제만 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만 두자는 얘기죠.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무슨 원리에? 일체상의 원리에서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땅에 대한 권리를 분할해서 뭐하지 못한다, 이제 처분하지 못한다. 일체상의 원리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권리 변동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절대 건물만에 뭘 못한다고요? 건물만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그랬죠? 가능한 건 전세권이다. 토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거기 9번 문제 보게 되면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의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쓰고 표제부 101호 그 밑에다가 이게 공용 부분이라 쓰고 갑굴로 두지 말자. 그 얘기고. 그다음 2번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1등기 기록.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답인데 왜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건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권자 마음이니까 그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자 대지권 후죠. 건물만에 대지권 건물만에 한다는 뭐예요? 부기가 없는 한 땅의 대지권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 5번에 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 등기한다 했죠. 그래서 대지권 뜻 등기는 사항내에 한다 그랬죠.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10번에 옳지 않은 거랬어요. 그래서 1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됐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와 계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용 부분을 내게 나오면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하고 이게 복도나 계단은 뭐예요? 생겨먹은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이니까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규약상이라고 나오죠. 규약상. 그 규약상은 뭐예요? 약속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정한 공용 부분이니까 이게 약속을 정한 공용 부분이에요. 어떤 약속을 정했는데 관리사무실로 두자. 경로당으로 쓰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자, 공용 부분이나 써놓고 갖고 두지 말자는 게 권리 변동 안 되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4번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공용 부분 뜻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써야 된다는 게 거기에 9번의 1번 모양으로 써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5번 집합 건물 등기부는 일동 건물 표제부가 각 구분 건물마다 뭐가 있어요 이거? 표제부 갖고 있고 있죠? 그래서 다 각자 하나씩 두고 있다는 게. 4번이 옳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11번 말세복 등기인데 여러분 말세복 등기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고 있고 시험 문제 나온 지가 계속 뭐예요?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오래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인 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네,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제3자 얘기 있죠? 뭐 그런 건 한번 나오니까 네, 그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이해만 해보자. 무슨 말이에요? 이해해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 등기부 을구에 자, 등기부 을구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죠? 근데 갑이란 사람한테 돈을 안 받았는데 자, 이게 갑이 뭐예요? 갑이 공문서를 의지해갖고 몰래 야반 도주하기 위해서 말세했다든가 팔아먹고 아니 뭐예요? 등기관이 병이라고 하는 등기를 말세할 곳을 을을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따져 묻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부적법하게 이렇게 어떻게 말소했다고? 부적법하게. 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억울해 말소했죠? 그러면 이제 2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말소가 됐다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했으면 억울하니까 다시 뭐라는 게 다시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전부가 오르게 맞으니까 그 등기와 똑같이 1번. 이렇게 다시 회복하라니. 자, 전부가. 자, 그래서 일단 이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자, 절대 뭐예요? 이 말소 등기가 잘못돼서 이 등기를 또 뭐예요? 2번 저당권 말소 등기 또 말소 등기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말소 등기를 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일단, 1번, 말소 회복 등기의 방법으로 종전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 자, 말소 회복 방법을 할 수는 없고, 말소 등기는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전 등기 한다, 이제. 경우에 회복 등기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자, 할 수 없고, 말소 등기 아니면 뭐예요? 이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하는 거죠?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2번.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때는 이를 회복할 될 때는 뭐예요? 주등기 방법을 한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불법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 등기 청구는 그 당시 뭐예요? 소유권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억울해 말소했죠? 얘한테 돈 빌렸으니까 얘한테 회복해달라고 한다니까요. 물론,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등기관이 직권 회복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촉탁에 불법 말소한 것은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도는 촉탁을 한다 그랬죠? 근데 5번에 법률상 뭐 없이 이거 원인 없이 당사자의 자발적으로 한번 동그라미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니까 가능하다. 제가 틀렸다니까. 왜? 자기 스스로 이제 저당권 말소시켰어요. 그 다음날 가서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어제 날씨가 더워갖고 헷갈렸다. 다시 회복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 아니면 회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소 회복 등기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여기 이 문제는 이제 나왔긴 나왔는데 일단 뭐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뭐예요? 무슨 등기로? 자, 주등기를 회복 등기한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하죠? 근데 만약에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어요, 일부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렇게 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무전 등기 신창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어디에 뭐예요? 이분 지금 참 자유롭지 못하고 자, 하여튼 거기서 하여튼 뭐예요? 그 대입검정고시 합격하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튼 이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합격하면 여러분 안 되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왜? 아니 그런 데서도 공부해서 붙는데 여러분 자연스러운 데 붙으니까 헷갈리니까 자 무조건 뭐예요? 꼭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보존행했는데 뉴스를 보고 있던 신장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 이제 자 들어가시니까 저거 내 걸 해야 되겠다라고 공문서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1-1번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요. 이름을 뭐라고 신장원이라고 고쳐놔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이름이 동명이니까 창피하니까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위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뭐예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해서 이제 가석번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자기 거 보니까 어떤 놈이 뭐예요? 자기가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자기 보존 등기된 이 등기사항에 전부가 말소된 게 아니라 일부가 말소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2번 1-1번 뭐예요? 이런 변경 등기 뭐예요? 이걸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보존 등기는 살아있는 거니까 1-1번 써 1-2번에서 2번 말소 등기를 자 이 말소 등기를 인해서 그 다음에 1번 등기명의 회복 등기에서 뭐라고 신창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회복하면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뭐예요?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된 것은 부기 등기로 그 다음에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된 것은 주등기를 회복 등기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 등기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중요하니까. 그게 기본적이니까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문제가 나오죠? 이해관계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 문제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병이라고. 자, 그러면, 자, 이 1순위가 억울하게 말소했어요.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죠? 말소됐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1번에서 저당권 등기 있어요. 의리단위. 근데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등기 병이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해관계인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뭐예요? 이게 의리 있고 병이 있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저당권을 회복했던 그 다음에 말소된 다음에 저당권을 회복했던 죠? 이순위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복 등기할 때 이렇게 뭐예요? 이 회복 등기할 때
자, 1번 뭐예요? 저당권. 이렇게 회복 등기할 때 등기부상에 뭐가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뭐로 보자는 게 이해관계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배우니까 회복 등기 배우니까 자, 회복 등기일 때 이해관계는 뭐예요? 요건은 일단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양립, 같이. 자, 을병이 같이 양립돼 있어야 되고, 그죠? 양립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립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할 때 이해관계냐 아니라, 회복 등기할 때 존재하고 있다면 이해관계다. 이렇게, 이거 내용을 봐주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게. 그렇게 보시고, 자, 이 문제는 몇 번이, 5번이 뭐예요? 5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번 가등기인데 중요하다 그랬죠? 가등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가등기 하겠습니다.